녹화를 끊어버렸네. 자, 블랭크한, 산업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허락받습니다. 뭐 하도록 허락받냐? 구입하도록 티켓을 무엇에 대한, 뭐, 페어하면 이거 박람회 또는 뭐 전시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보기를 보니까 여기 지금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치? 복합 명사가 나와 있죠? 그치. 그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뭐냐라는 거야. 보통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줘요. 그런데 그러면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부사는 직접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를 바로 수식을 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only야. only 명사 요렇게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베리 같은 경우도 선생님 베리가 부사인데 명사를 어떻게 바로 수식하죠? 요럴 수 있는데 얘는 명사 강조야.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베리, 이츠베리, 뭐 댓베리,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바로 요렇게 해석이 돼요. 바로 그 명사. 그러면은 여기서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only뿐이 없죠. 단지 얘네들만이 허락받는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기본 보면 이런 것들을 전치 한정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거 지워도 되나? 저 위로 올라가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대표적인 가산명사가 있어요. 가산명사는 countable, countabl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보면 C라고 나와 있죠? countable, 셀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가산명사, uncountable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사전에 보면 U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근데 웬만한 명사는 셀 수도 있고 셀 수도 없습니다. 뜻이 좀 달라질 뿐이고요. 뭐 나올 때마다 해주고 지금 이제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적인 가산명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동물, 식물, 건물.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가산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산명사라는 것은 앞에 반드시 한정사가 붙어 있어야 돼. 만약에 한정사가 없으면 반드시 뒤에 s가 붙어야 돼요. 한정사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더를 쓰고 s를 붙일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근데 한정사가 없으면 무조건 s를 붙여야 돼. 그럼 이제 이 한정사가 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사 앞에 쓰는 관사 같은 경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관사, 부정관사 뭐 이런 거 들어봤니? 어나 부정관사라고 하고 더는 정관사라고 하고 뭐 소유격 지시사, 뭐 some, 뭐 이런 것들도 뭐 this, some, 뭐 any, 뭐 이런 것들도 다 명사를 쓰겠다는 신호야. 그런데 이 한정사 앞에 위치하는 게 있어요. 전치 한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정사 앞에 위치한다 해서 전치야. 한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더 people이라고 쓸게요. 그럼 자, 한정사 더를 썼죠? 그 앞에 all the people이라고 쓰잖아. 그럼 이 all이 뭐야? 전체 한정사인 거야. 그러니까 all, 뭐 boss, have, have, 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quite,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치 한정사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요 어순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0번을 보면 quiet가 왜 정답이 아닌지를 알아야 돼. 그죠? quiet를 쓰려면 quiet를 쓰고 나서 뭐가 붙어야 돼? 한정사가 붙어야 돼. 한정사. 뭐, 같은 게 붙어야겠죠? 다음에 명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순을 가진단 말이야. 전체 한정사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한정사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순에서 110번의 D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잘 필기하고요. 자, 쭉 보니까 이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 뭐 주도권, 주도권, 뭐 진취성, 뭐 결단력,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중요한 단어니까 좀 기억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트로피를,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동사 어형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이라는 사람이 블랭크 했대요. 트로피를.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목적어니까 여기에다가 트로피라고 쓰면 돼요. 트로피 이즈 이렇게 써봐. 수동태로 바꾼 거야. 트로피 이즈 다음에 이 블랭크가 PP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쵸? 뭘까요? 트로피가 그 말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일단 말은 돼야 되니까. 그치? accepted죠. 트로피를 받은 거겠죠. 그치? 야, 트로피가 축하를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트로피가, 지명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말 되는 건 호응이 될 수 있는 건 A번뿐이 없어요. 이제 요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동사와, 타동사와 목적어와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 트로피를 뭐 했을까? 자,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그의 수행 때문에 올해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어떤 계획에 대한 그의 어떤 수행 때문에 트로피를 받았겠죠. 그치? 트로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능동태면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고 보면 금방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12번. 중요한 마켓 트렌드라는 게 become 다음에 뭘 쓸 건가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러면 뭐 비동사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이형식 동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명사가 나올 수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 얘네들을 보어라고 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와 이 주격, 명사 보어라고 합니다.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명사가 나오면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트렌드라는 말하고 프리딕션이라는 말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그치,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얘기하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 10번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트렌드가,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 predictable, 얘가 말이 되는지는 이렇게 앞으로 또 빼면 돼요. 형용사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프리딕터블이 아니라 단어들이 다 바꿔져서 나오면 그러면 어떤 트렌드냐? 예측 가능한 트렌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 10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with 동그라미 치고요.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자, 뭐 중에 하나는 이 one of the 뭐뭐 중에 하나라니까 뭐뭐 중에는 정해졌잖아. 그래서 더나 소유격을 써야 됩니다. 정해진 명사니까. 정해진 명사 앞에 더나 소유격을 주로 쓰죠. 바로 그것 중에서 하나니까. 이제 여기서는 왜 더를 안 썼냐면은 대문자로 쓰면은 얘는 고유명사야. 고유명사기 때문에 더를 안 써도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자, is 이렇게 씁니다. 얘가 주어고요. 그러면 얘가 뭐냐 하면 뭐뭐 중에 하나죠. 뭐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이제 뭐 최상급을 쓸 수도 있어요. 최상급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요. 하지석 선생님은 영어를 제일 잘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조까 그러겠죠. 그런데 하지석 선생님은 영어를 잘 가리키는 선생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어떨까? 누구도 반박을 못 하죠. 그래서 얘가 겸손의 표현이야. 겸손의 표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겸손. 그러니까 저자는 최상급으로 쓰고 싶은데 썼다가는 욕 들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상급을 겸손하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최상급으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최상급은 하나뿐이 없어야 되니까. 뭐뭐 중에 하나면 여러 개잖아. 그래서 최상급으로 바꿔 쓸 수는 없지만 저자가 이렇게 쓴 이유는 대단히 강조하는 거야. 원래 최상급을 썼다는 건 대단히